다음 주제 발표는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우 박사님께서는 2015년도부터 스태피 혁신기업연구센터의 기업가정신 연구팀에 소속되셔서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된 생태계 연구들을 진행하셨고요. 특히 작년 기업가정신 관련된 지역별 생태계 비교 연구를 수행하셔서 그 내용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 비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우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태피 혁신기업연구센터 기업가정신연구팀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러 전문가분들, 실무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의 많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연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이라고 해서 일단 표지라도 영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 비교 및 시사점입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공유드리고 여러 코멘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징이 굉장히 이런 역량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저널 엔터프레너십이라는 테마로 해서 여러 카우프만 인덱스라든가 그다음에 REDI 같은 지수들이 굉장히 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서는 그런 여러 국내외 주요 사례들을 저희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성공 요인으로 지목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 영향을 평가해보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그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을 비교해볼 수 있는 지수들을 개발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로 저희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국내외 주요 이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고, 그다음에 새롭게 3P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퍼셉션, 인식, 그리고 포텐셜, 잠재력,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성과 이렇게 3개 부문 그리고 각 부문을 구성하는 9개의 세부 지표별로 저희가 광역 시도별 17개 광역 시도별 레벨로 지수값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외 사례들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미국의 여러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활성화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볼더라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벤처 기업을 육성을 통해서 굉장히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채터누가라는 테네시주에 있는 여기도 굉장히 시골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제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었는데 그런 빠른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그런 하이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허브로 재탄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동차로 유명했었지만은 지방정부 파산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딛고 스타트업을 통해 재도약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구 과정에서 굉장한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표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국내 사례로서 크게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 이렇게 4가지 지역을 저희가 주로 사례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지금 모든 거의 한 90% 이상의 창업 관련 생태계 인프라와 그런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에서도 그 역삼 강남 지역에 저희가 거의 모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거기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라든가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기업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면서 제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트업 캠퍼스, 판교 스타트업 밸리,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은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년 창업 지원 조례라는 것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그런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도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G 베이스 캠프, 창업 프로젝트, G테크 이런 이제 G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뭐 여러 정부 추천 기관이 많이 집중해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기술 창업의 혁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지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기술 기반의 뭐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창업 교육센터 입주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같은 성공 케이스들이 있고요.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창업원이라든가 K스쿨 같은 기업가 정신에 특화된 뭐 부전공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사례를 보시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새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창업 활동이 저조하고 혁신 기업이 좀 적은 그동안은 좀 적었던 문제가 있었지만은 현재 그 아시아 제1의 창업 도시 구현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굉장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창업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주요 깊게 볼 사항은 이제 민간과 정부의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서 펀드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지역의 사례를 요약한 표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카우프만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카우프만 인덱스 오브 스타트업 액티비티라는 창업 활동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업가적인 이제 활동을 신규 기업가의 비율, 그리고 기회형 창업의 비율, 창업 밀도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서 성과들을 스테이트별로 미국의 50개 주별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매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GEM에서 하고 있는 REDI 같은 경우는 그 태도, 능력, 열망의 이제 세 가지 지표에서 14가지 필러를 통해서 지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컴파스라는 곳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랭킹이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특히 세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타트업 랭킹을 매기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종합적인 지표들은 아직 좀 없는 실정이고 이제 주로 혁신 관련 지수들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창업 생태계를 보는 지수들은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그 기업가 앞서 말씀드렸던 3P 모델을 새로 제안을 해서 크게 퍼셉션, 포텐셜,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 큰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눴고요. 그 부분이 각각 세 가지씩의 세부 지표, 총 9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세부 지표를 도출하고 다시 그 부분을 도출하고 최종 랭킹을 매기는 식으로 지수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퍼셉션 같은 경우는 스태피에서 매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출을 해보았고, 잠재력이라든가 성과 같은 경우는 잠재력의 경우에는 현재 그런 인프라들,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우프만 인덱스의 성과 활동 지수들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실제 세컨더리 데이터 공개되어 있는 통계청이라든가 창업 실태 조사 이런 세컨더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부문별 그리고 3P 전체별 지수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 이제 서울이 뭐 전체적으로는 1위 차지했지만 각 부문에서는 다양하게 강점을 보이는 지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각 17개의 광역시도별로 저희가 레이더 차트를 한번 그려봤고요.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 부문의 순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숫자가 LQ 지수인데요. LQ 지수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로케이션 쿼션트라고 해서 그 지역의 전체 평균보다 잘하면 이제 1 이상이고 못하면 1 미만인 지수인데 저희가 가독성을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그 값을 사용했고, 보시면 여기 LQ 지수에서 100이 넘는 거는 그 전국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 지역,
100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못하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의 지수들을 표현한 거고요. 마지막 그 상중하라고 한 것들이 저희가 그 랭킹별로 세 가지 상중하의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각각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각각의 특징들 보시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포텐셜에서는 굉장히 높은 강점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민간 투자 기관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 부재로 인해서 그 성과 부문 지표 값이 없는 관계로 제외는 했지만은 참고로 이제 인식은 12, 잠재력 11위로 중하위권에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업데이트해 나가면은 세종시도 그 결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한 이유가 지역별 뭔가 줄을 세우고 순위를 매겨서 뭔가 평가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고요. 이 각각의 지역이 뭘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문에서 레이더 차트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 강점형, 잠재력 강점형, 성과 강점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역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고요. 이 뜻은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세 가지 부문 중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뭐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는 인식, 잠재력도 물론 좋지만은 뭐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강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남쪽에 주로 위치한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세부 지표인 어떤 개인적 태도, 사회적 문화 정책 체감도 등 그 창업 문화비 인식에서 굉장히 높은 영향을 보이는 지역이었고요. 잠재력 강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로 그 인구 5대 도시 중에 서울, 부산, 대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민간 투자기관이라든가 정부 지원기관, 청년 창업 준비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강점의 경우에는 그 창업 밀도라든가 신규 기업가 비율이 높고 기회형 창업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있고 성과가 좋은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들의 생존과 성공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간의 어떤 순위를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지수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현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진단을 통해서 각각의 처방을 가능한 그런 부분을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들이 굉장히 어떤 보면 일률적인 그리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식의 어떤 평준화식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각 지역의 정말 강점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 협력, 특히 요즘에 뭐 쿠퍼티션, 협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지역 간의 어떤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강점들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들은 어떤 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뭐 특히 주로 드는 재밌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 각각 학생들이 뭐 국영수 과목들을 다 90점 한 시험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반의 평균은 90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지를 공유를 해서 어떤 친구들은 뭐 국어가 100점이지만 수학, 영어는 거의 빵점인 친구들, 각각 특별 각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3명이 모여서 시험지를 공유해서 풀게 되면은 그 반에서는 모든 과목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동안 지역 그런 균형 발전이 각각 지역의 모든 과목들을 한 90점, 95점 레벨로 높이는 정책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각 지역이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은 정말 100점 만점을 각각 할 수 있게 해서 서로 협쟁을 통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가능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연계하여서 앞으로 그런 KPI들도 굉장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형별 맞춤형 차별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각 강점형별로 다른 정책 제안 방향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인식 강점형의 경우에는 창업 실행 및 제도 정책 지원 정책, 그리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자 육성이라든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잠재력 강점 형의 경우에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강점 형의 경우에는 이미 성과가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을 스케일업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 및 전망으로서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양보다는 질로서 앞으로 그런 우수한 유니콘이라든가 히든 챔피언, 스케일업 같은 이런 성공 사례들을 육성할 수 있는 KPI 마련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심층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계열 분석이 패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차를 뭔가 해소의 대상이 아닌 차별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시도로서 앞으로 이런 발전 방향을 참고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말 맞춤형 특화 정책 방안의 수립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국내외 지역 간 차별성 인정에 기반한 상생 협력의 글로컬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